제가 2013년도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처음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출을 하면서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는 2002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였는데요. 당연히 당시 가지고 있던 금액은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매매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매수하고자 했던 아파트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7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8,400만 원이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당시 은행 대출 담당자가 방백이라 뭐라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시 자금 사정상 저는 최대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대출 금액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말에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MCI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방빼기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MCI라는 거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방빼기라는 것과 다가구 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빼기. 이 방빼기란 게 뭘까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담보로 잡혀 있죠. 그러한 집에 대출 날짜보다 늦게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임차인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 담보가 먼저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소액 임차인이라면 대출 날짜보다 늦게 전입을 했더라도 은행이 가져가야 할 돈보다 특정 금액을 임차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특정 금액을 임차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특정 금액은 매년 그리고 지역별로 변하기 때문에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지는요. 은행이 아무리 근저당 담보를 먼저 설정을 해도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면 특정 금액을 은행보다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금액만큼, 즉 소액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 소액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즉 소액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편하게 방빼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앞선 제 사례에서 1억 2천만 원의 70%라면 8,400만 원이지만 그 당시 기타 지역 최우선 변제금 1,400만 원을 방빼기 하면 7천만 원이 되죠. 그 금액만큼만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는 보통 한 가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다가구는 어떤가요? 요즘 지어지는 다가구, 뭐 적게는 5개 정도에서 최대 법적으로는 19개까지 서로 다른 가구들이 하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가구 수만큼 방빼기를 실행하고 대출을 해줘요. 더군다나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의 보통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다가구는 50% 정도만 대출이 나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잡는다는 얘기죠. 자, 이를 근거로 10억짜리 그리고 10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다가구를 매수할 경우 대출 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억의 50%를 대출 한도로 잡는다고 했으니 10억의 반이니까 5억이겠죠. 여기서 2024년 기준 가구수 한 개당 2,500만 원씩 방빼기를 한다고 보면 총 10가구이므로 2억 5천만 원을 방빼기 공제 후 대출이 실행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짜리 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하려면 대출 금액 5억, 그리고 거기서 방빼기한 금액 2억 5천을 제외하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 돈이 7억 5천만 원이 있거나 혹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라든지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다가구를 우리가 매수할 때 대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60%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후에 다가구를 매수한다면 자금 상황이 꼬여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계약금마저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대출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때는 꼭 이렇게 방빼기 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혹시 방빼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